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 그전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응 자체는 잘 하세요.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어떤 말을 하더라도 냉정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언론의 평가는 굉장히 이게 급작스럽게 잡힌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징후에서도 보이지만 만약에 그 7일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대국민 담화를 할 거였으면 아마 시정연설에 출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빨리 그때도 이런 스케줄을 예고하면서 풀어 나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시정연설에 한덕수 총리를 대독시키고 그리고 이제 11월 말 정도에 대국민 담화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제가 추측이 됩니다. 근데 또 원래 11월 말에 하는 게 타이밍상으로는 더 적확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11월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11월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그런 판결 선고 2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 이 11월에 하이라이트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선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오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마 2시부터 투표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표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빨리 또 우리 그런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바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무비자가 중국에서 한국 무비자가 발표가 된 거죠. 중국에서. 이 관련해 가지고도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그동안에 비자 관리를 엄격하게 하던 편이었는데 한국에 대해서 무비자를 한국과 어떤 상의도 특별히 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시혜적인 조치를 발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과 관련해서도 뭐 김대기 실장이 전 비서실장인 김대기 실장이 중국에 대사로 파견 나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무비자 발표 이후에 어떤 급박하게 들어가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좀 대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일본의 중요한 일들이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무슨 일이냐? 이번에 일본의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계속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또 초유의 관심사가 됩니다. 이번에 11일에 총리를 선정하기 위한 특별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합종연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교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본의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그 변화에 대응하는 굉장히 바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는 뭐 계속 뭐 소식이 빵빵 터지고 있죠. 북한 파병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그거 관련해 가지고 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뭐 참관단을 보내느냐 정보 분석단을 보내느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북한 생존 병사로 추정되는 그런 얼굴에 부상을 입은 생존 병사의 육성 영상이 또 나타나기도 하면서 시시각각 안보적인 군사적인 상황들을 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로서도 이재명 대표의 그런 판결 선고 2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 정치로서도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강들이 전부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용산이 열심히 부지런히 대처해야 되는 이슈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을 보고 그걸 종합적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11월 말에 이런 대국민 담화가 진행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계획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은 급작스럽게 상황이 돌아간다라고 뭐 느꼈든 아니면 다른 일정과 비교를 했을 때 이걸 그냥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느꼈던
지금 이제 그 7일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7일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과 관련한 또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지금 그 민심 상황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막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연상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됩니다. 그때 촛불 집회했을 때 너무나 그때는 상황이 급박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고 정말 어떤 그 좀 돌발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뭐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씩 그 앞으로 대국민 담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언론에 제가 방금 보니까 무제한 질문을 받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건 뭐 주제나 형식이나 어떤 질문도 뭐 가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비추어 보면 어떻게 대국민 담화를 풀어나가는 게 맞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좀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그 탄핵 국면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떤 거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뭐 원로들을 만나는 거예요. 소수의 원로들을. 그 원로들을 만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청와대 밖에서 그러니까 광화문에서는 일반 국민들, 서민들 막 뭉쳐가지고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원로들이나 저명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일반 국민으로 좀 대표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뭐 나름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원로들 만나시고 이러는 게 우리가 그 여의도에서 뭐 정치 고관심층이 볼 때는 그분들이 어떤 뭐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던 분이고 또 지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말 또 좋은 조언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치 관심 없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기득권이에요. 그 원로라는 분들이 그냥 뭐 과거에 고관대작했던 기득권이라고요.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이제 뭐 옛날에 권세를 누렸던 권력자고 지금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전직 고관대작, 전직 뭐 최상류층, 전직 뭐 이런 국민과 막 밀접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서민들과는 또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서민들의 생각을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다고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바로 가까이 광화문에는 국민들 일단의 국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상류층, 권력자, 전직 권력자, 원로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굉장히 그 몸을 의탁하는 그런 이미지? 그게 참 답답한 이미지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개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 안 만나고 또 일반 국민으로 대변될 수 있는 분들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결과를 막을 수 있었겠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물론 그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되느냐의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국민을 바로 보고 국민과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직시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다시 한번 이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 과거처럼 어떤 원로를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때 만났던 그런 원로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역할도 제대로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누릴 거 누린 사람들이 그게 뭐 힘들 때 뭐 도와주는 것 같이 했지만 진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또 도운 것도 없어. 그분들 왜 만났는지가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용산에서 많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일어났던 그런 모양새는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좀 제가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8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가 대구 두류공원에서 유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유세를 하는데 그 경호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서 김대중 그 당시 후보는 이제 연설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막 돌멩이를 사람들이 던졌습니다. 그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과정에서 김대중 후보가 경호원들을 이렇게 밀치고 자기가 나서면서 나한테 돌을 던져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구에 계신 분들이 돌멩이를 안 던진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가 날라드는 그 상황에서도 연설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옐친 같은 경우 러시아 대통령 생각해 보면 그때 91년이죠. 8월에 그 러시아는 보수파가 공산당을 옹호하는 파가 보수파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쿠데타를 하는데 전차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 몸으로 막는 어떤 그 전차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옐친은 러시아의 뭐 대통령이 되죠. 그거는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본인이 이제 뭐 신민당 총재 시절에 그 당시는 정치 깡패가 많았었어요. 그런 정치 깡패가 김영삼 당시 이제 총재를 덮치는 와중에도 당당하게 이렇게 정말 뭐 도끼 들고 그때 정치 깡패들이 찾아갔다는데 얼마든지 뭐 깔테면 까라고 이런 식으로 결기를 보여줘가지고 그거를 물리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직시하고 이렇게 더 큰 의지로 뭐 설명할 건 설명하고 변화할 건 변화하면서 또 지킬 건 지키겠다라는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 간담회를 했어요. 뭐 기자간담회 형식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간담회에 대한 대응 자체는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총선 직후에도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뒤에 한 번 더 하셨죠. 그때도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총선 직후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깔아앉을 때고 그 상황 자체가 뭐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냉정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언론의 평가는 굉장히 박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언론의 평가가 바뀌었다는 거 하고는 변론으로 기본적으로 기자회견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벌써 두 번을 잘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무제한 질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저는 대응을 하실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제 권력을 바라볼 때 굉장히 강한 존재잖아요. 굉장히 또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멀리 있는 존재가 계속 어떤 뭐 구중궁궐에 쌓여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잘 이렇게 소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을 때는 어느 국민이든 답답함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동안에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아무도 소통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때로는 이제 능력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야당이 있잖아요. 야당이 반대 진영이 있고 그 뭐 그쪽에서 또 정치 공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조차도 이제 대통령이 감당하고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한번 우리가 그 대선에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상황을 한번 돌려보자고요. 윤석열 후보의 뚝심이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 어필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단호하고 때로는 또 솔직하고 그리고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기타도 쳤다가 그리고 계란말이 같은 요리도 하고 그런 게 또 소탈해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크게 어필을 했어요. 근데 지난 이제 그 2년 반 동안 뭐 그렇게 보여줬던 모습을 조금 반납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땐 그렇게 뚝심 있는 모습 그리고 당당한 모습 한편으로는 그렇게 소통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런 국민들과의 그런 대국민 간담회가 이 전국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그거를 제가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